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마약 불법 체류자로 몸살 앓는 농촌, 한국 이러다 망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라지면 잡혀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농촌이 마약과 불법 체류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령화, 구인난에 허덕이는 농촌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러한 뭐 평창 횡성 등에서 마약범들이 범행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농촌 지역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라도 고용해서 한 해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노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농촌 지역이 마약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양구의 한 농가에서는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한 명이 사라지면 마약으로 잡혔구나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이고, 이 군 지역은 경찰서에 인력이 적고 전문 수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마약 수사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쁜 진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 외국인들이 이제 계절 근로자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를 한 이러한 여성분들이 뭐 사촌 이내에 이렇게 친척들,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위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조.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서는 이 비자 하나에 거의 한 $10,000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형제 자매도 아닌데, 내 사촌도 아닌데, 뭐 사촌이 증명할 길이 없죠. 사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다 위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현재 경찰도 다 연루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전에 이제 우리가 취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루돼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 한국어 능력이 돼야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뭐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각종 문제가 터지고 있고, 성추행이든 성폭행, 뭐 각종 폭행 문제들이 터지니까, 이게 언어의 문제니까, 그리고 불법 체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국어 교육을 습득을 하면서 거기서 걸러지면서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법무부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법무부 직원이. 응? 지금 농촌에서 계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얘기하다가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1년 2년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계속 갈 텐데, 한국에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간다 그러면 철저하게 한국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10,000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돈이 뭐 베트남 경찰부터 해서 한국 공무원들한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송도 여러 번 다뤘어요. 네, 그럼에도 이게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도 할 때만이죠.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이게 지속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거주비자를 주겠다, 외국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이 무서울 거예요. 네, 지금도 농어촌에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약 불법 체류자, 각종 외국인 범죄 등이 일어나면서 시골이 굉장히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순수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제 얘기를 우습게 들었다가는 나중에 대한민국은 큰 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외국인 유치 쪽으로 돌아가고 다인종 다민족으로 간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